안녕하세요. 바벨팀 프론트엔드 파트 발표를 맡게 된 구름이입니다. 프론트엔드 성능 최적화 테스트를 중심으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베벨팀의 프론트엔드 성능 최적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벨은 게이머들의 연령층이 다양하게 분포하는 만큼 게이머들에게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팀 매칭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데스크탑으로 팀 매칭을 하고 바로 게임에 접속할 수도 있고, 모바일로 미리 유저들과 함께 시간 약속을 하고 집에 도착해 바로 게임을 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서 충분히 빠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성능 측정과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팀에서 측정 대상으로 한 성능 지표와 성능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용자 경험과 가장 직관적으로 연결되는 시간 기반 지표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간 기반 지표를 전문적으로 분석해주고 개선점까지 알려주는 성능 측정 도구인 라이트하우스의 규칙 기반 지표를 바탕으로 성능 개선을 계획해보기로 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특성상 안정된 성능이 보장되어야 하는 만큼 라이트하우스 기준 퍼포먼스가 90점 이상이 나오는 것을 성능 예산으로 책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성능 측정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베블은 게이머들 간의 실시간 채팅이 주된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성능 측정 도구들의 규칙 기반 지표들에는 저희의 핵심 기능인 채팅의 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서 실시간 채팅이 핵심적인 기능을 하는 만큼 별도의 도구를 활용하여 간단하게나마 채팅 성능을 측정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채팅 구현에 사용된 웹소켓 퍼포먼스 테스트는 알틸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서비스 초창기임을 감안해 30초 동안 동시 접속한 20명의 유저가 초당 10개의 웹소켓 커넥션 요청을 보내는 환경에서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오른쪽의 결과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0.01초 미만의 빠른 연결 속도를 보였고 최대 0.15초 정도의 지연 시간이 발생했으므로 별도의 성능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라이트하우스에서 측정된 성능 점수가 74점입니다. 저희가 목표로 삼았던 90점보다는 현저히 낮은 점수입니다. 낮은 점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지표는 LCP였습니다. LCP는 페이지의 주요 내용이 화면에 완전히 렌더링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저희 페이지에서 LCP가 약 10초나 걸리는 이유를 찾아보니 대부분이 고화질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저희는 데모데이 기간 동안 이미지를 구하는 데 소비되는 시간을 줄이고자 썸네일 이미지와 배너에 사용되는 이미지를 동일하게 설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필요한 고화질 이미지들을 대량으로 첫 페이지에 한 번에 불러오기 때문에 이미지로 인한 성능 저하가 엄청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원본 배너 이미지를 리사이징해 서버에서 제공하거나 썸네일과 배너를 분리해 제공하여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모바일 환경에서도 성능을 측정해 보았습니다. 처음 접속하는 사용자를 가정하기 위해 디세이블 캐시를 했고 제한된 네트워크 대역폭 속에서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패스트3G로 스로틀링을 선정했습니다. 아직 이미지 최적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딩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앞서 말했던 방법대로 이미지를 최적화하면 모바일에서 성능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베블은 아래 예시와 같이 유저와의 인터랙션을 위한 애니메이션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랜딩 페이지의 유저들의 재미를 위해 게임 썸네일에 마우스를 올리면 버튼처럼 좌우로 기울어지는 애니메이션을 구현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마우스의 위치를 계속 계산해야 하는 성능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통 1초에 60프레임 이상이 보장되어야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이 가능한데 표시된 부분에서 프레임 드롭이 발생해 자연스럽지 못한 애니메이션이 나타나 사용자 경험을 해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량적으로 측정을 해보니 생각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되어 추후에 애니메이션을 단순화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테스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존 리액트 테스팅 라이브러리로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지속적으로 크루들에게 예상치 못한 버그와 UX에 관한 피드백이 왔고 저희가 작성한 테스트가 실제 유저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테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용자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사이프레스를 이용한 E2E 테스트를 도입했습니다. 다음은 테스트 자동화입니다. 저희는 GitHub 액션을 통한 테스트 자동화를 도입했습니다. 테스트 브랜치인 릴리즈 브랜치에 테스트 자동화를 넣었기 때문에 실 서버에 올라가는 메인 브랜치에는 따로 테스트 자동화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테스트를 넣어두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테스트가 잘 완료되어 배포까지 진행된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디자인 가이드입니다. 프론트엔드 내부적으로 베블만의 디자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일관성 있고 세련된 UI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물을 스토리북으로 배포하여 별도의 디자인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배포한 내용들을 살짝 보실 수 있는데요. 네, 이상으로 프론트엔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현구막 마이크 켜고 나와주세요. 예. 바톤을 넘겨받은 현구막이에요. 저는 백엔드와 공통사항에 대해 얘기할 겁니다. 우선 DB 데이터 드랍 금지예요.
저희는 DB 데이터 드랍 금지를 크게 두 가지로 해석했어요. 우선 배포마다 DB 테이블이 드랍되지 않도록 구성했는데요. 프로퍼티스 파일의 DDL 오토값 업데이트는 자동으로 엔티티 변화를 감지하고 테이블을 변경하는데 자동 변화에 의존하고 싶지 않았고 실수를 변경하는 것도 원치 않았어요. 반면 밸리데이트는 엔티티와 테이블 간 차이를 보이면 서버가 실행을 멈춘다는 점 때문에 밸리데이트를 적용했어요. 앞으로 DB 스키마 변경이 일어날 때마다 DB 서버에 접속해서 수정해야 하나? 라는 의문도 생겼는데 이때 코기의 플라이웨이 테커톡을 참고하면서 마이그레이션 했어요. 두 번째로 DB의 논리적 삭제를 적용했어요. DB 데이터에 논리적 삭제를 적용했어요. 채팅방과 유저는 수없이 생성 삭제되는 데이터지만 물리적으로 삭제를 하지 않으면 내가 참여한 채팅방 기록, 함께했던 유저 등 추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걸 위해 엔티티들의 딜리티드 필드를 추가해서 논리적 삭제를 적용했어요. 다음은 클라우드워치 로그 대시보드 구성이에요. 프로덕션 서버와 개발 서버 쪽 로그 파일을 읽어 띄우게 했고 CPU, 메모리 사용률도 체크하고 있습니다. 로그를 통합해서 눈으로 보다 보니 설정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3차 데모데이까진 트레이스부터 에러까지 모든 레벨을 로깅했었는데요. 트레이스와 디버그는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프로덕션 서버는 인포까지, 개발 서버는 디버그까지, 인메모리 테스트만 트레이스까지 보도록 재설정했습니다. 또 저희가 클라우드워치를 통해 에러 로그를 살펴보다 보니 예외가 터진 건 알 수 있는데 왜 터졌는지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러 메시지를 전반적으로 리팩토링 했고요. 오후 3시에 테스트를 했는데 로그 시간은 아침 6시로 나오길래 엔진엑스, 스프링부트 서버, DB 모두 타임존을 맞췄어요. 또 에러 수준의 로그가 기록되는 경우 슬랙이나 디스코드 쪽에 알림이 오도록 구성하고 싶었는데 AWS 람다 권한이 없어서 SNS를 이용해 이메일로 알림을 받도록 구성했어요. 다음 정적 분석 리포트 공유를 위해 소나큐브를 도입했어요. 서버에 도입하기 전에 로컬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공식 문서에서 각 컴포넌트를 분리해 구성하라 겁준 것 치고는 빠르고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굳이 분리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올렸습니다. 스캐너의 경우 저희 팀은 GitHub 액션지를 사용 중이기 때문에 워크플로우 야물 파일에 소나큐브 빌드 스크립트를 넣어서 CI/CD용 인스턴스에서 동작하도록 했어요. 테스트 커버리지도 같이 확인하기 위해 작곡코를 얹어서 확인하도록 했고요. 덕분에 현재 빌드 배포 시마다 자동으로 분석 결과를 밟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자 기능을 준비했어요. 게임, 태그 등을 추가하고 이미지 경로를 데이터베이스에 삽입하려 할 때 프론트엔드는 백엔드에게 매번 요청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고 백엔드는 데이터베이스를 서버에 직접 접근하기 불편했어요. 사용자뿐만 아니라 저희한테도 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고 그 과정에서 인증인가의 필요성도 느꼈어요. 그래서 관리자 기능 API를 만들었습니다. 빠른 구현과 IP 차단을 해보고 싶다는 로망에 더해서 IP를 필터링하는 방식으로 구현했어요. 여러분은 못 써요. 또 저희 4차 데모데이 기간 중에 bevel.gg 도메인을 구입해서 두루두루 잘 쓰고 있습니다. 요렇게 사용 중이고요. 다음 인프라, 클라우드 프론트와 EC2 프라이빗 IP 쪽을 손봤는데요. 3차 데모데이에 클라우드 프론트가 캐싱을 하지 않도록 설정을 해두었다가 클라우드 프론트의 장점 중 하나 퇴색되는 것 같아서 캐싱 초기화 방법을 손봤어요. 이때 클라우드 프론트의 인베리데이션스 기능을 사용했는데 CI/CD 쪽에 자동화시켜서 배포 시 엣지 로케이션들의 캐시를 모두 지우고 새로 캐싱을 시작하도록 설정했어요. 그리고 저희 현재 인프라 상태입니다. 와스 DB 쪽 인스턴스에 퍼블릭 IP를 할당하지 않는 것으로 외부와 완전히 고립된 EC2를 만들었었는데 클라우드워치가 EC2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선 인터넷 연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인스턴스에 탄력적 IP를 붙여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연입니다. 우선은 이렇게 모바일 해상도로도 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에어방은 인기가 많죠. 다음 이렇게 메인 화면에서 게임들의 목록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은 것 순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 무리에 합류하기 위해서 검색을 수행하고 접근 후에 흥겨운 사일러스 방에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랜덤하게 프로필과 닉네임이 설정되고요. 그 다음 태그를 확인하실 수 있고 본인이 참여한 방이나 이미 꽉 찬 방은 이렇게 비활성화돼서 참가가 불가능하신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방을 이동할 시에 확인해 봤습니다. 이렇게 하고 네,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